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클립의 상당무게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3월 첫째 주예요. 네. 네, 여전히 춥고요. 네. 근데 우리 마음도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뭔 줄 알고 얘라고. 이 주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수의사회나 수의사 관련된 단체에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법 개정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여서 마음이 차갑습니다. 네, 뭐 철저하게 수의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네. 예. 그렇진 않고요. 이게 국민의 건강과 반려동물 보호자분들 또 축산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법이 있었음에도 어떤 직능 간의 다툼 구도로 가면서 법안 통과에 실패하는 분위기로 가서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올 얘기가 필리버스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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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번, 이게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고 사실은 19대 국회가 아직 안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릴 법안이 세 가지 법안이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대안이 반영되면서 폐기됐지만 두 개는 어쨌든 아직까지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것처럼 뭐 테러 방지법 같은 양쪽 정당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쟁점 법안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이런 데 관심이 다 가 있지 이런 나머지 법안은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직 19대 국회가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좀 굉장히 법무루. 네 법무로 그래. 근데 사실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저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또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또 반드시 또 통과돼야 되는 법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법들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관심이 조금 필리버스터 테러 방지법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수의계에서 좀 놓쳤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사실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고 계류돼 있고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던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좀, 오늘 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원장님이 지금 수의사들이 어떤 법이나 국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이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지를 모른다고 그것부터 한번 짚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발의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이 있고 정부에서 발의하는 정부 입법이 있는데 국회에 이제 법안이 발의된 다음부터는 과정이 똑같은데 그 전까지는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정부 입법이 되게 복잡해요. 관계부처 협의가 먼저 돼야 되고 또 당정 협의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입법을 예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거를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국회 자기네 정부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그리고 혹시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뭐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연락을 달라 이런 예고도 해야 되고 또 규제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이게 거기까지 다 통과된 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국회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가 입법한 법안이 이제 국회로 제출이 되는 거고 의원이 입법하는 게 훨씬 더 많죠. 의원이 입법하는 경우는 의원실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대표 발의하는 의원 포함해서 최소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이제 그 법에 동의를 해서 입안을 하면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법 같은 경우는 비용 추계까지 해서 그거를 의안 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는 중요한 상임위 심사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는데 뭐 다 300명의 어떤 법 하나하나를 다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 분야별로 상임위를 나누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를. 그래서 지금 뭐 18개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약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걸 담당을 하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상임위에서 이제 의결이 되면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법사위라고 불리는 데 가서 한 번 더 이거를 검사를 받아요. 근데 법사위에서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에 대해서 체계 같은 거는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는 됐지만 상임위에서 필요하겠네 하고 넘겼지만 다른 법과 충돌될 수도 있고 뭐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제 진짜 법이 다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과정이 복잡한 이유는 행정기관이고 네.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단계가 입법기관이 국회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그래서 네. 가결률만 보면 사실은 정부 입법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더 철저하게 정부가 준비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까지 물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가결률은 더 높고 의원 입법은 사실은 또 통과 가능성이 더 낮은 거죠. 네. 각 의원들이 이제 본인이 잘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상임위를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네. 이렇게 뭐 동물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들이라고 해서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공감을 한 다음에 올라갈 텐데 지금 문제가 항상 동물법 관련해서는 법안을 발의하신 분도 확신을 못 가지신 건지 아니면 그분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는 건지. 그렇죠. 예.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약사법 관련된 것들인데 뭐 동물과 꼭 관련된 건 아니고 약사법이고 이제 보건복지위 소관인데 이게 동물과 관련된 게 아직은 국회의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사법들도 사실은 발의된 시기를 보면 작년 5월에 열렸을 때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메르스 터지니까 전부 보건복지위 회의가 오로지 메르스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그럼 이런 법들은 아웃 오브 안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11월까지 밀렸고 11월이 되다 보니까 선거가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직능 간의 다툼 구도로 간 법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전문가가 많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분이 그 상임위에 있으면은 자기가 가서 직접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니까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동료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안 해놓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심을 못 받는 거죠. 이래서 우리 이학범 대표가 네. 계속해서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뭐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또 그 동물 관련 법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좋은 예가 있는 게 문정님 의원님 물론 뭐 수의사 출신 의원님은 아니지만 화장품법 동물 실험 금지하는 화장품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은 이제 안 되게 하는 법안을 발의시켜서 통과까지 시켰잖아요.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이 법을 정말 통과시키고 싶어서 챙기면 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챙겼냐면 발의만 딱 해놓고 땡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랑 연관해가지고 토론회 열고 공청회 열고 계속해서 이거 필요한 캠페인 열고 이걸 계속 같이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 반대 의견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많이 발의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좀 자기가 발의한 법을 끝까지 챙기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네. 살펴볼 법안들이 있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위클리벳에서도 한번 다뤘고 그다음에 만명 서명 운동까지 벌였는데 네. 결국은 무산이 됐잖아요.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법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약사법이고 이제 수의사와 관련된 법들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발의된 순서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2014년 12월 9일 날 이명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동물용약품 도매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게 꼭 정말 도매만 하진 않고 소매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부를 때 동물용약품 도매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관리 업무를 약사들이 하게 돼 있어요. 관리 약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도매상들이 약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좀 시골 지역에 있는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법적으로 약사를 고용해서 관리 업무를 맡겨야 되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의사까지 좀 확대해줘라. 그럼 우리가 구하기가 좀 더 편해지고 수월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약사만 할 수 있는 도매상 관리 업무를 동물용약품 도매상 관리 업무를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12월 31일 날 윤명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바로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지금은 소매상이 약국에서만 사올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약국에 그 약이 없는 경우도 많고 유통 경로가 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약값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걸 줄이고자 도매상에서 직접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5년 2월 3일에는 김명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는데 동물용약품 제조사 있잖아요. 제약회사죠. 흔히 말하는 네. 동물약품 제조회사.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데 여기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약사가 필요해요. 관리 약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첫 번째 법과 마찬가지 이유로 수의사까지 좀 확대하는 법안.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제가 1번 법안, 2번 법안, 3번 법안이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발의 날짜를 보니까요. 지금 2016년이잖아요. 2014년 12월 9일, 2014년 12월 31일, 2015년 2월 3일. 이게 뭐 이렇게 법안은 많이 이렇게 묵히는 건가요, 원래? 발의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는 거죠. 아, 그러니까 19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바로 발의가 됐으면 그래도 중간에 통과할 여지가 좀 더 많지 그렇죠.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그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은 이게 딱딱딱해서 다 동의합니다 하면 의결도 하고 아니다 아니면 폐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경우는 이제 계속 심사하겠다고 해서 뒤로 넘겨요. 그걸 계속 심사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심사했을 때 그 다음 기회가 와야 심사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좀 발의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요구를 하면은 계속 논의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논의하고 애매하니까 그냥 계속 심의한다고 넘겨놓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냥. 그 보건복지위 소위 지금 회의록을 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오, 자료 싹 뽑아왔어. 네, 대박. 위원장부터 다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위원회 안에서도 또 역할이 나눠요. 근데 이제 법안을 논의하는 건 이제 그 위원회 안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명수 의원님, 1번 법안을 발의하신 이명수 의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 아래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계셔서 10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11월 24일 날 이 세 가지 법을 다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통과 안 된 거 보니까 뭔가 논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나 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저희가 1, 2, 3번으로 얘기한 순서대로 이제 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관리 업무를 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해 달라. 그렇죠. 이 법이 이제 논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정부 관계자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이명수 위원장이 그 김강립 의료정책관이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분한테 정부 의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도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또 회의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양리와 화학적 이해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관리자로 수의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수석 전문위원과 정부도 다 이 법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김용릭 의원님, 이분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휠체어 타고 나오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단식 운동을 하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필리버스터에서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잘하셨죠. 네. 똑똑하신 분이죠. 의사 출신이니까. 근데 이분이 바로 이상하네. 나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수의사 쪽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명수 소위원장님이 이걸 직접 발의하신 분이잖아요.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약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약사도 하고 수의사도 하는 거다. 엔드다 엔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아니 약사 회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걸 왜 자꾸 건드리려고 하냐. 자꾸 문제가 생긴다. 약사를 고용하면 되지 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지금 도매상들이 약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이 법이 발의된 거잖아요. 근데 약사를 고용하면 되지 뭘 그래. 근데 이분 발언 중에 지금 제일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네. 되는 부분은 약사회를 왜 건드리려고 하냐.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직능 간의 다툼으로 몰고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직능 간의 다툼을 하자고 서로 영역 싸움을 하자고 얘기한 게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벌써 이거를 들은 국회의원분이 이걸 자기가 스스로 이거 직능 간의 다툼으로 몰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논의를 이제 쭉 얘기하고 있다가 박윤옥 의원님이 또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인데 이분은 이제 약물의 오남용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이게 정부 관계자가 훨씬 다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은 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네.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이 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수많은 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는데 어쨌든 이 정부 관계자분들은 훨씬 더 전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부분과 오남용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왜냐하면 동물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의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관리 책임자의 직종을 넓힌다고 해서
의약품 남용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수의사분들이 자존심 상해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약사에서 수의사를 확대한다고 해서 약물 오남용이 더 걱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수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이런 반대 논리는 이 1, 2, 3번 법안 어디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 하나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수의사 선생님들 붕괴해야 돼. 네. 뭐래?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이 1번 법안을 잘 논의하고 있다가 아까 또 말씀드린 이 김용익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그 뒤에 회의록을 좀 넘겨보셨나 봐요. 근데 그 밑에 이 3번 법안 동물용 의약품 제조 관리 업무를 약사, 한약사에서 수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랑 이게 뭔가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위에는 도매상이었던 거, 아래는 이제 제조 관리. 네, 제조사의 제조 관리 업무를 맡기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직 상정은 안 됐는데 3번에 관한 거하고 성격이 유사하니까 조금 더 이걸 상세히 검토해 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이나 다시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영부영하면서 이게 갑자기 3번 법 논의로 가는 거예요. 1번 법과 3번 법이 같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이게 다른 법안이에요. 사실은 1번 법안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니까 동물용의약품 판매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고 3번은 동물약품 제조회사랑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동물약품 협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었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 법인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애매하고 막 헷갈리다 보니까 같이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약사 그 한정 지어진 데서 수의사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법안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법안 논의가 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이제 소위원장님이 이명수 소위원장이 그럼 3번 법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또 들어보자 했더니 이번에는 김관성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이 부분은 좀 심중하게 하자. 아까 1번 법안은 정부가 분명 찬성 의견을 냈잖아요. 3번 법안은 바로 다른 정부 관계자인데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 진료라든지 축산물 위생 검사를 하고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감정, 보관, 수입하는 업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리고 국가시험의 경우에도 수의사는 주로 진료 임상에 관한 내용이고 약사는 의약품 제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봐주셨으면 한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거죠. 이 반대 의견을 내신 이 김관성 국장님이 중앙대 약대 출신의 약사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약간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방송이 많이 위험하겠지만 그냥 할 말은 다 하려고요. 이제 회의가 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하루에 막 수십 개 법을 논의하거든요. 안 되면 막 밤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명수 소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늘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일 다시 심의하자고 넘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심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넘기는 걸 계속 심의한다고 하거든요. 계속 심의로 놓고 1번, 3번 법안에 대해서 논의만 좀 하다가 결론 안 짓고 넘겨버린 거죠. 어영부영 다음 법안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안이 뭐랄까 한 명만 국회의원분들이 한두 명만 이렇게 좀 반대 의견 내고 막 질문하고 이게 시간 끌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법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모든 거에 대해 답변할 수 있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의원님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자꾸 얘기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의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위클리빗에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네. 한번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저는 주의 환기를 제대로 좀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네. 큰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는 뭐 네. 그건 뭐 차후의 문제인 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2번 법 이 얘기를 오늘 제일 많이 할 건데 저희가 위클리빗에서 이미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말고 인체용 의약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체용 의약품을 현재는 약국에서 소매상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도매상이 아니라 유통 경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약값이 비싸지고 또 하나는 이 약국에서 이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인체용 의약품을 다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약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매상에서 수의사들이 동물병원으로 다이렉트로 구입할 수 있게 좀 하자라고 해서 법이 발의가 된 건데 물론 이거는 윤명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의원 입법으로 진행된 법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발의된 법이 아니거든요. 2014년 9월에 그 새누리당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타파하자 이거를 막 내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도 몇 번 열고 했어요. 여기서 이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인 김광림 위원장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몇 가지 꼭 필요한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사례로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앞에 얘기하기까지 한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개혁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청회에서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부까지 청와대까지 필요하다라고 동의한 법인데 이것도 이제 약사 쪽에서 뭐 일부 약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부 약사분들이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하면서 직능 간의 다툼 구도로 갖고 이게 결국에 회의에서도 국회의원 회의에서도 직능 간의 다툼 구도로 가면서 서로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기에 부담을 느끼면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두 직능관을 더 회의를 많이 시키고 자리를 마련해서 대안을 갖고 왔었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회의에서 여론이 모아지면서 또 이것도 넘어가게 됐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건 직능간의 다툼으로 얘기할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했거든요. 이때요. 진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서명도 해주셨어요. 네, 10,000명 예. 넘는 분이 1,6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서명운동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직능간의 다툼 구도로 가면서 이게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약사분들 반대를 하신 분들이 논리에서는 절대 저의 논리가 전혀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능간 다툼 구도로 끌고 가 버린 이상 더 이상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올해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고 다시 이번 그 19대 때는 통과가 되지 못했지만 20대 네. 때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걸 우리가 안타깝지만 오늘 위클립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다음 20대 국회 때는 좀 더 초반부터 계속 네, 초반부터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먹히지 않게 대국민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잘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드릴게요. 학범 대표가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흥분하잖아요. 항상. 흥분을 하지 않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형 의약품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급 경로를 단순화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하면은 의약품 유출 등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수의사들을 너무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논리에서 안 먹히는 거 알지만 어떻게든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던지는 건데 더 재밌는 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의원 논문이 있거든요. 이 법을 왜 발의하고 같이 발의한 의원들은 누구고 실제로 법을 바꾸면 구, 신, 비교표가 들어가고 일부에서 의약품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형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유출 등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형 의약품을 구입할수록 이미 허용되어 있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동물병원에서 더 많은 약품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발의할 때 이걸 다 고려해서 발의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걸 다 읽어봤을 거예요.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 근데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거를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둘 사이에 더 회의하게 해라. 둘 직능 간에 더 뭐 대안을 찾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동익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앞뒤 좀 잘린 내용입니다. 앞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은 사러 가기 귀찮으니까 전화하면 갖다 주는 것 때문에 하겠다는 거 아니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 약 저 약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2008년에 만들어진 행정협약을 잘 이행하고 하면은 하고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대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법안 발의 취지에 이미 행정협약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5년 뒤에 다시 발의가 된 건데 이걸 다시 제대로 이행하라는 거 이런 바보 같은 지적이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안 돼서 법이 다시 발의됐는데 2008년 행정협약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일단 법안 발의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발의하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회의원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또 메르스 같은 어떤 위기 상황이 딱 터지면은 뭐 법안 발의가 다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게 법안을 좀 발의할 수 있으면 일찍 좀 발의하고 국회 20대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뭐 활동을 해가지고 빠르게 좀 통과시켜 버리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세 가지 법이 또 동시에 발의됐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 있었던 게 있거든요. 일단 의원분들이 이걸 법을 헷갈려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약사와 수의사와 관련된 법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자꾸 세 가지를 통틀어서 직능 간 다툼 구도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을 발의하더라도 좀 시기를 좀 차이를 두고 하나 통과되면 발의하고 이렇게 간다던가 그런 전략이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 가지 법이 발의된 날짜가 몇 달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동시에 회의에서 지금 논의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근데 세 이게, 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잡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 가지 법이 다른 단체들이 좀 주력적으로 좀 추진을 한 거예요. 대한수의사회는 이제 동물병원으로 그러니까 이번 법안에 대해서만 주도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거 법안을 주도적으로 좀 입법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단체들끼리 좀 소통이 좀 필요했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법안이 상정이 됐을 때 사실 철저하게 상식과 합리성의 차원에서 통과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는 뭐 직능 간의 이권 다툼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법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식과 합리성의 원칙에서 어떤 법안이든 논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동물법 관련해서 동물과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서 또 그 법안 입안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힘을 가질 때는요. 네. 지금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 것 그게 유권자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